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평화로운 덕소 3패 한강공원에 잠시 자유시간을 만끽하러 나왔습니다. 엄청 평화롭고 좋죠. 옆에 이 다리에서 들리는 약간의 그 교통소음만 좀 덜 들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그냥 백색 소음 정도로 지부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제 음성만 어차피 들으시니까 혹시나 화면을 보실 때 불쾌하지 않으시게끔 하려고 화면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준비하지 않은 멘트들을 어렴풋이 머릿속에 담아뒀던 것들을 살짝 조금씩 풀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긴 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좋다 보니까 돈 얘기를 바로 꺼내기가 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유를 가지게 된 거 자체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를 스스로가 느끼게끔 이렇게 된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한, 결국에는 이제 또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과 경험과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라는 것은 그 본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이 인간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한다면 거기서부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주식 투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터무니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종목이나 얘기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 모건 하우절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본인도 당연히 투자를 하겠지만 이제 투자 관련 서적을 적은 그 인베스팅 저널리즘의 대가, 그죠? 그 사람이 최근에 낸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히트를 시켰는데 최근에 낸 책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던가, 하여튼 불변의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불변의 법칙인가, 하여튼 그 변하지 않는 뭔가에 대한 것들을 서술해 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한 두 번인가 읽은 것 같은데, 두 번 읽었는데 영어 제목은 기억이 나요. Same as ever 인 것 같은데, 한국 제목은 그렇게까지 막 임팩트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잘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책의 첫 서두에 보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보는 것을 멈추고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기로 마음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널리즘의 대가가 적은 책의 가장 앞쪽에 있는 문구가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다, 투자에 대한 핵심으로서. 근데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다들 극찬을 보내지만, 저 같은 놈이 역사가 중요하다 하면 아무도 믿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그 대가들, 투자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금융의 역사와 시스템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엔 워렌 버핏도 그렇고 숫자로만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회계적 지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문학적인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책을 지금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하죠. 거의 100살이 다 됐는데. 물론 이제 투자 관련된 여러 언론사들의 그 기사들, 그리고 사업 보고서들 많이 읽는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몇십 년 동안 그걸 한 사람이라서 몇 분만 봐도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최대한 그 지식의 저변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인류의 역사, 금융의 역사, 각 국가별 역사, 그 산업 섹터별 역사, 이런 것들을 가장 최근에 가까운 역사부터라도 좀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이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이 관세 정책과 관련된 역사, 이런 부분들도 다 있거든요. 찾아보면 챗GPT에 물어봐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사람들의 그런 항상 반복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반복되는 것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생각을 해오고 투자는 또 어떻게 해왔고, 돈의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손에서 다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투자를 어느 분야에 혁신이 일어났을 때 투자를 했다가 또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흥망성쇠의 흐름을 좀 통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차례는 이거구나, 이런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좀 큰 맥락 속에서의 판단이 결국에는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꾸준하게 그 역사를, 모든 것에 대한 역사를 얕게나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투자에 있어서는 길게 봤을 때, 내가 이번만 이 종목에
얼마를 투자했다가 이거 이렇게 벌면은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이 게임을 우리가 계속 평생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계속 지속 가능한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결론은 결국 그거였거든요. 역사 속에서 어떤 그 섹터가 혁신을 맞이하면서 그쪽에 돈이 쏠리고 그게 어느 정도 거품을 물고 또 빠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뭐 다른 분야로 확장이 되고, 그런 과학기술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다음 먹거리가 되고, 그때까지 이제 움트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세대 생산 수단을 소유를 먼저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상대적 우위를 정할 수 있는, 부의 상대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 초석이지 않나. 제가 좀 혼자 또 생각해보면서 솔직히 좀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생산수단의 소유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론이라는 책, 그리고 공산당 선언인가? 하여튼 그 책 두 개가 아마 제일 유명하고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자본론 같은 경우는.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팩트는 아니라고는 한다만 그만큼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왜냐면 이제 그런 민주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이 나뉘면서 이제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진영끼리의 싸움. 뭐 자본주의가 당연히 거기서는 승리를 했지만, 어쨌든 제가 뭐 공산주의적인 발상을 옹호하고 이런 건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고, 저는 그런 국가들을 혐오하는 사람이지만, 관점만큼은 오히려 역으로 그 자본주의의 그런 어쨌든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자본주의를 굉장히 까는 내용인데, 그 까는 내용에서 자본주의의 핵심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핵심을 잘 뚫어놨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사실은 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와 같은 이 풍경과 같은 이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고전들은 충분히 이렇게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굳이 직접 읽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인지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그 개념, 기본적인 우리가 물과 공기와 햇살과 같이 당연시 여기는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해야만 이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개념과 실제 현실에 대한 그 간극을 메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한 정의 혹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예시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책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기본적인 근간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서론이 되게 또 길었는데 이 자본론의 핵심,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의 소유,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는 자본가이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소유한 생산수단에 대한 피고용자로 남은 사람은 노동자이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그런 갈등 관계가 거기서부터 야기가 되고, 내가 노동자가 될 것인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본가로서 그 생산수단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면서 거기서부터 애시당초 다른 이익을 누리면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한 이 판가름이 결국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그 생산수단의 수명이 다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급격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그럼 이제 먼저 어떤 생산수단을 골라서 소유를 하는가,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산수단을 먼저 선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들 골머리를 앓고, 이 인사이트를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투자자의 고민이고, 항상 그걸 찾지 못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답은 우리 스스로의 과거와 현재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동시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오다 보면, 이 다음은 이거고 이 다음은 이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생산수단, 이 기업, 이 생산수단들이 밸류체인을 이루고 있는 이 섹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걸 소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투자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딸깍딸깍거리면서 매수랑 매도 버튼을 굉장히 쉽게 눌리는데, 이게 그 행동이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류 구성원들이 너도 나도 다 참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게임은 바둑과 같이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고 돌을 쥐고 한 수를 정해진 룰에 의해서 두고 플레이를 하기는 쉽지만 굉장히 고난도의 게임이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게임을 계속 이겨나갈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 그래서 주자가 어려운 것이고, 거기서 계속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바탕이 항상 있다는 거를 저희가 잘 염두에 두고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시황에 대한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고 나면 이때도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구나, 이때 샀어야 됐구나, 이때 팔았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단기적인 감정의 기복 수준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런 좀 깊은 내용을 한 번은 다루고 싶었다. 그래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한번 짓거려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